물가 상승에 대한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식비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극심합니다. 취약계층의 급식 봉사를 하는 복지단체들도 치솟는 물가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실에서 한 뒷담화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폭력을 판단할 때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충북에선 단체장 관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내 광역, 기초단체장 12명 모두 자택 출퇴근할 방침입니다. 11대 충청북도의회가 제400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 속에 최근 몽골 방문 논란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에서 고물가 충격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온 복지단체들이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입니다. 금세 120인분의 식사가 동났습니다. 최근 식재료 값이 치솟으면서 이용자들은 집밥하기를 포기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요가 먹느라고 안 사 먹었어요.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전하고는 많이 틀리니까. 고기 같은 건 감히 꿈도 못 꾸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 가정에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껑충 오른 음식값과 배달비 탓에 음식 주문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달 시켜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청주시의 무료 급식소는 13곳. 한 끼 식사 보조금은 3,600원에 불과합니다. 발품을 팔아 식재료 가격을 낮추고 자원봉사로 인건비를 근근히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제는 민간 후원이 늘지 않고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관에서도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가 상승 이전에 어르신들한테 제공드렸던 그 풍성함으로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의 식비 지출 비중이 상위 20%의 3배에 달할 만큼 물가 고통은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교실에서의 뒷담화,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요? 교육당국은 학교 폭력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친구 B군이 없는 교실에서 B군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B군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B군의 어머니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결과는 서면 사과 처분, A군의 뒷담화를 학교폭력으로 본 겁니다. A군은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군이 B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한 행위로 보이나 친한 친구들과 한 뒷담화를 B군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상생활 속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는 학생 중재 기능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원칙적으로 중재가 안 되고 다음 단계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충북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는 2020년 533건, 지난해는 815건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 측은 가칭 학교폭력 조정 화해중재기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상담사 등을 배치해 면담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중재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에 가게 되면 그게 법적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법적 기구까지 가기 전에 조정하에의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되 현장 중심의 교육적 해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충북에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단체장 관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체장 관사는 관치시대 권위주의 유물로 지적받아 왔지만 충북에선 현 민선 7기까지 도지사 관사와 보은, 괴산군수 관사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들 지역 당선인 3명 모두 관사를 폐지하고 자택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관사 폐지를 전격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3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괴산의 농가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반전세로 얻은 청주 호미지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합니다. 이시종 지사가 사용해오던 청주 사직동 아파트 관사는 매각해 도 예산으로 잡힙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저 큰 관사를 버리고 그 아파트를 가셨으니까 저는 이제는 그 아파트도 쓰지 않고 제가 어쨌든 도에 조금 더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김 당선인의 결정은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에게도 나비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최재형 보훈군수 당선인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송인원 괴산군수 당선인도 도내 마지막 남은 단체장 관사 청산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송 당선인은 더 나아가 주말에는 공적 업무 이외에는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광역과 기초단체장 12명 모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택 출퇴근 시대가 일렀습니다. 행안부는 2010년에 관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4월 말에도 단체장의 관사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선 시대는 이제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이제 군수가 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바뀌어갖고 지방자치시대니까 다 거기에 그 지역 사람이 다 이제 선출되잖아요. 지역 사람이 선출되니까 다 내 집이 있잖아요. 관사가 뭐 필요해 있어요. 관치시대 권유주의 산물로 여겨지던 단체장 관사가 충북에서는 80여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11대 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제400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 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 속에 최근 몽골 방문 논란은 오개티로 남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대 충북도의회가 숨가쁘게 달려온 4년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1대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의회가 홀로선 원년으로 그 기틀을 닦았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수용이 됐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 역량, 지방 분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방사관 가속기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집행부와 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무상급식 비용 부담 논란과 2년 가까이 끌어온 농민수당 문제 등 갈등 해결의 조율사 역할도 충실히 해냈습니다. 농민수당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집행부와의 갈등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조정해서 결정을 했고. 도의회 마지막 회기 중에 진행된 몽골 방문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잡음을 낳으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지나간 의회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폐습들은 빨리 버리고 또 계승해야 될 장점들은 발전시켜서 11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으로 4년을 이끌어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바뀐 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공식 개원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이 몽골 방문단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또 한 번 도의회의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오 대표는 도민 혈세를 사용한 박 의장이 사죄는커녕 맞고발을 하려 한다며 청사 진입이 제지되자 봉투에 담아온 가축 분유를 현관에 뿌린 뒤 제주도에 간 대전시 의회에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행정당국이 뼈저리게 느낀 점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과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외국인 주민 명의 이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강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조치였지만 당시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 확산세 속에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었던 청주시의 고육책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절감한 청주시. 몇 달의 고민 끝에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년 전 러시아에서 귀화해 다문화 강사로 일하고 있는 고려인 장류 보이 씨 등 18명이 첫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모두 8개 나라로 국적도 다양하게 배분했습니다. 코로나도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건 조금 더 빨리도 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 관련되는 일이 더 빨리 알려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시는 이들이 외국인 주민의 대표자로서 생활 여건 개선과 정책 홍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15,000명이지만 실제로는 2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더 이상 소수의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을 아시나요? 영화 암살의 모티브가 된 의열단을 이끈 유자명 선생은 이후 세계적인 농학자로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의 독립운동 당시 유품은 물론 농학자로서의 뛰어난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어내려간 벼와 귤에 관한 논문. 중국 과학기술협회로부터 호남 과학기술의 별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농학자이자 충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자명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의 귤과 벼의 기원은 인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중국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셨어요. 충주박물관이 마련한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 유물전. 남과 북에서 모두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인 유자명 선생이 북한에서 받은 3급 국기 훈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당시 사진과 옷가지며 신발 등 유품은 물론 중국 후난 농업대학에서 세계적인 농학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논문과 상장 등 18점의 귀한 유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직접 활동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주 대표로서는 아주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셨죠. 현재 충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자명 선생 관련 자료는 200여 점. 지난 2006년 유 선생의 아들 유전휘 교수가 충주시에 기증한 것들입니다. 충주박물관은 유자명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상설 전시로 운영하며 다채로운 특별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청주와 충주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달 23일 이후 모두 11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농도 오존은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노약자와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는 오존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적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 A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A씨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점을 고려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부문에는 청주 청원 상생발전에 이바지한 남기용 씨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국악발전에 기여한 이종달 씨가, 산업경제 부문에는 청주시 기업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겸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10,000시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한 조영미 씨가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저소득층 가구 각각 9,200세대와 7,400세대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지원금은 총 46억 원으로 가구 원수별로 30만 원에서 145만 원을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로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